아침부터 빗소리가. 야, 큰일 났네. 지금 비가 굉장히 내려요. 소나기 같은데, 이거 갈 수 있나? 일단 구름은, 먹구름이 좀 껴있고, 저기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큰일 났습니다. 이 정도 비면은, 일단은 가이드를 만나봐야죠. 가이드를 만나고, 어떻게 할지 결정해봐야 되는데, 일단, 아침을 먹고, 오늘 7시 50분에서 8시에 만나기로 한 호텔이 있거든요. 거기로 가서 가이드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다니. 예, 저는 아침을 간단하게 호텔에서 먹고 지금 가이드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가이드는 다른 호텔에서 8시에 미팅하기로 했고요. 오늘 지금 비는 많이 잦아들었어요. 아까 아침에 비하면은 지금 이슬비로 바뀌었고, 그래도 날씨는 흐리고, 이런 상태에서 한 5분만 걸어도 젖을 정도거든요. 저는 제가 머무는 동안 계속 비 예보가 있어서 혹시 몰라서 우비를 사왔는데, 야, 이걸 진짜 쓸 줄 몰랐어요. 이 상태로는 트레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정확한 거는 가이드를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래갖고 가이드랑 미팅을 한 후에 트레킹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강행한다 그러면은 해야죠. 여기 어렵게 왔는데. 그래도 지금 날씨를 보여드리면은 저 뒤에 산이 지금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꽉 가득 찼죠. 이런 날씨입니다. 과연 트레킹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이드 만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가이드 기다리는 중인데 아직 가이드가 안 나타나고, 다른 팀들은 지금 다 만나서 나가는 것 같거든요. 저만 지금 혼자 여기 있는데. Excuse me, I haven't met my guide yet. So could you check, please? Today go to Fancy Bang, so have me wait here at 9 o'clock. The tour guide will come to pick up you. 9 o'clock. Okay. Thank you. 어제 저한테 와치앱으로 연락 왔을 때는 8시에 와서 만나자 그러더니 가이드가 9시에 온대요. 여기 아니 왜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럼? 지금 기다려야죠. 뭐 1시간. 가이드를 만나가지고 오늘 함께 동행할 친구들까지 합쳐서 지금 차를 타고 판시판 이제 등 트레킹의 그 출발 지점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여기 올라왔고 어떤 이제 출발하기 전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건물에서 도착했고요. 지금 우리 가이드가 이제 입산 등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랑 같이 트레킹할 친구들. 예, 스페인에서 왔고요. 여기는 네덜란드에서. 가이드까지 해서 저까지 해서 총 4명이서 오늘 트레킹을 합니다. 지금 물을 2리터짜리 하나씩 받았고, 그리고 저희가 먹을 음식을 한 명씩 이제 싸가기로 했어요. 지금 가이드가 혼자 들기 무거우니까. 그래서 저는 빵 같은데 요거 제 배낭에 넣어야겠네. 배낭은 너무 작은 걸 갖고 왔어. 자, 가이드가 저희한테 물이랑 이제 음식을 나눠줬고요. 이제 각자 서로 나눠낸 다음에 이제 판시판을 향해서 출발하겠습니다. 판시판산은 그 고도가 3,143m로 거의 3,150m죠. 그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래요. 그래갖고 인도 차이나의 지붕이라고도 불리고, 저희가 출발 지점은 1,800m 지점 정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실제 오르는 고도는 1,300m 정도 오르는 거고요. 오늘의 트레킹은 코스는 1박 2일에 걸쳐서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판시판산 트레킹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비가 많이 그쳤어요. 우비까지는 필요 없고 살짝 젖긴 하겠지만 이대로 갈 수 있는 날씨입니다. 지금 길이 조금 미끄러운 것 같긴 한데 조심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비가 와서인 건지 아니면 원래 여기가 계곡인 건지. 신발이 방수되는 거 아니면 위험하겠는데 이거 다 젖겠는데요. 물소리 들으면서 가니까 그래도 기분이 좋네요. 우리 가이드는 저희 음식이랑 물을 쌓아오느라 무거워서 조금 천천히 오고 있네요. 덥다. 와, 금방 더워져. 습하고. Vientiane. Yeah, there's nothing to do. What about Bang Bien?
Oh yeah, that's amazing. 야, 비가 와서 그런지 물이 꽤 많네요. 지금 난이도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살짝 올랐다 살짝 내려왔다 주로 평지가 많고 아직은 후반부로 갈수록 좀 오른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와, 비가 많이 와가지고 길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다양한 길들이 있네. 와, 지금 비가 상당히 내리고 있습니다. 야, 점점 비가 많이 내리면 큰일 났네. 일단 오늘 중간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 비가 오면 안 올라간대요. 어차피 비가 오면 뭐 올라가기 힘드니까 비가 안 와야 올라간다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비가 오늘 많이 오고 차라리 내일 안 왔으면 좋겠네요. 오! Right? Slippery. Okay? Good? Yes. Slippery. Yes, slippery. Yes. Fuck. Yeah. 비가 많이 오니까 점점 미끄럽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우비를 간단하게 걸쳤어요. 지금 완전히 입기에는 너무 덥고 습하니까. 그래서 베이스 캠프 거의 다 왔네요. 우리의 첫 번째 베이스 캠프가 더 보입니다. 트레킹 시작한 지 1시간 한 20분 된 것 같아요. 첫 번째 베이스 캠프 한 2000m 지점에 있다고 하니까 도착했고 여기서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2800m 지점에 있는 두 번째 베이스 캠프로 이동해서 거기서 숙박을 할 예정입니다. 처마가 상당히 특이하게 생겼네요. 땅끝까지 내려와 있네. 비가 많이 와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나? 예, 저희 첫 번째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고요. 물어보니까 여기 한 2300m 지점이래요. 2000m가 아니라 2300m 지점이고 비가 너무 많이 오고요. 일단 저희 들어온 베이스 캠프가 여기서 점심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불 들어오는 건 없는 것 같고 There's no light. 여기서 점심을 먹고 좀 쉬었다가 두 번째 베이스 캠프 이동한다고 하니까요. 점심은 우리 가이드가 싸온 음식을 저희 점심을 준비해 준다니까 저희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You can talk today. 우리의 점심이 지금 준비됐습니다. 지금 가이드가 이렇게 이거 뭐지? What is the name of the bread? Banh mi? 반미, yes. Banh mi? 반미 준비해줬어요 지금. In my age, I cannot quit my job. No? I'm 40. 40? Yes. What the fuck? You look 40? How old? 40. 40 years old. 40? Sure? Yes. I think you're very young. I was born in Maybe 1984. maybe not 40, 30. Yes, I thought like the end of 20 begin 30. Yes. And how old you too? But in Korea, I heard that I look old. No, Really? it's crazy. Wow. 저희는 점심을 이제 먹었고요. 휴식을 취하고 이제 두 번째 베이스 캠프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비는 여전히 많이 내리고 있네요. 그래갖고 다 같이 지금 뭐 우비 쓰고 우산 쓰고 지금 출발하는데 젖은 상태에서 좀 쉬다 보니까 좀 쌀쌀하네요. 지금 여기가 또 높은 지대이기도 하고 젖은 몸이 이제 식으니까 쌀쌀하긴 한데 이거 또 움직이면 바로 또 더워지겠죠. 머리 조심하고. 으이씨. 약간 열대우림을 가는 것 같아요. 비가 와서 그런지 분위기가 참 멋있네요. 안개에 둘러싸인 산 멋있죠. 지금 여기가 2300m가 넘었으니까 한라산보다 더 높은 거야. 오케이, 굿. 지금 완전 흔히 말하는 곰탕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온산이 하얀 계속 올라갑니다. 두 번째 베이스 캠프를 향해서. 지금 중간에 올라와서
쉬고 있는데요. 점점 가팔라져요. 와, 힘들다. 이 친구는 지금 어려서 28, 30살. 그러니까 어려서 지금 체력 회복이 빠른데 저는 지금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벅차요. 그래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발 맞춰서 가야겠죠. 지금 저기 더 올라가야 되는데 산이 안 보여 지금. 엄청 가파른 데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와서 미끄러워서 위험한데. 아니, 계단이 아니라 사다리가 있는데, 와, 이거 사다리를 잡고 올라가라 이렇게 있어. 이거 안 미끄러울려나? 와, 기어서 가야 돼 이렇게 사다리 잡고. 와, 이거 위험한데. 그래도 사다리가 있으니까 다행이네. 와, 지금 두 번째 베이스 캠프 거의 다 온 것 같다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영상도 못 찍고 계속 올라왔어요. 어린 두 친구, 스페인 친구랑 네덜란드 친구 지금 앞서가 있고, 가이드는 제 뒤에서 천천히 따라가고 있고요. 역시 평소에 운동을 해뒀어야 되는데 평소에 운동 안 해둬서 힘들다. 산이 쉬운 건 아니에요. 두 번째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시는 2800m 지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만에 1000m 정도밖에 안 올라온 건데, 와, 쉽지가 않네요. 여기 베이스 캠프 도착했는데 여기는 불이 안 들어오는데요. 여기는 저희가 저녁을 먹을 장소인데 저녁이나 내일 아침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후레쉬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낮이라 그나마 이 정도 보이는데 밤에는 후레쉬 없으면 안 보인대요. 저희 여기 잠깐 쉬었고 이제 방을 구경하러 이동할 거거든요. 방은 상태가 어떤지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저기가 저희가 머물 숙소고요. 여기도 불이 없어가지고 자, 여기가 저희가 오늘 잘 숙소입니다. 지붕이 없고 그냥 뚫려있네 여기. 지금 방에 들어와서 쉬고 있고요. 방을 살짝 보여드리면 이렇게 밑에 은박지를 깔아가지고 평상 위에 은박지를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바닥이 그나마 좀 따뜻하고, 그 침낭을 줬어요 가이드가. 근데 침낭 상태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오래된 것도 오래된 건데 약간 날씨 때문에 그런지 약간 축축한데, 그래도 있냐 없냐가 따라 많이 다른데 확실히 덮으니까 따뜻해요. 근데 살짝 냄새가 나서 그렇지. 오늘 저희는 여기서 잘 거고요. 저희가 출발 지점이 1814m 정도에서 시작을 한 거니까 여기가 2800m 정도래요. 그러니까 거의 1000m 정도를 올라온 거죠. 그리고 정상은 3143m니까 내일 한 350m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뭐 등산을 잘 하시는 분들은 하루만 해도 왔다 간다 하는데, 저처럼 이제 초보자들은 1박 2일 코스로 왔다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마지막에 이제 계속 계단이 있고 계속 언덕이거든요. 와, 엄청 힘들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저를 좀 기다려주고 그래갖고 그나마 올라올 수 있었어요. 여기가 식당이고 저기가 숙소예요. 근데 시설은 많이 낙후됐어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겉에서부터 낙후된 게 보이시죠? 그리고 전기가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나와서 씻지도 못해요. 지금 엄청 추운데 씻을 물은 없어요. 화장실도 민감하신 분들은 이용하기 힘들 정도로. 그리고 지금 날씨는 안개가 자욱하고 내일 날씨에 따라서 저희 출발 시간이 다르대요. 내일 일출을 볼 수 있으면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4시에 출발한다고 그러고, 만약에 내일 비가 온다 그러면은 5시 반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6시에 출발한다고 하네요. 맑은 날까진 바라진 않는데 그래도 비가 오지 않고 올라가서 안개가 그나마 좀 덜한 날씨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리고 오늘 밤에 상당히 추울 것 같아요. 확실히 고지대라 그런지 벌써부터 지금 춥거든요. 근데 전 챙겨온 게 얇은 트레이닝복밖에 안 가져와가지고
아, 오늘 밤 어떻게 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The pork chicken and tofu. 저희 저녁을 차려왔습니다. 이제 저녁 먹고 일찍 자야죠. 예, 지금 시간은 새벽 3시 40분이고요. 지금 새벽에 비가 안 와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아침을 간단하게 해결하고 4시 좀 넘어 출발해서 이제 등산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여기 살짝 전기가 들어오네요. 여기 이렇게 라이트가. 오, 땡큐. 아, 우리 가이드가 아침에 따뜻한 커피를 하나 끓여줬습니다. 이제 가이드가 이제 아침을 준비해주고 있어요. 저 아침을 먹고 4시 정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간밤에 꽤나 쌀쌀했어요. 확실히 지대가 높다 보니까 밤에 쌀쌀하네요. 침낭을 덮어도 꽤 추웠는데, 추워서 깬 거보다는 어제 일찍부터 잤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깨서 계속 뒤척였어요. 잠이 안 와서. 아침 먹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일어났으니까 출발하려고요. 비가 잦아들길 바라면서 트레킹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둠을 헤치면서 이제 등산을 시작합니다. 지금 꽤 올라왔고요. 아직 저 위에 산이 보이지만 일출까지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어차피 오늘 일출을 못 봐서 일찍 올라가는 거에 만족하겠습니다. 카페인가? 무슨 건물이 보이는데요. 와, 여기 위에 올라왔더니 절 같은 게 있네요. 여기 아직 꼭대기는 아니고요. 안개가 껴서 잘 안 보이지만 지금 시야는 이렇습니다. 곰탕이네요, 곰탕. 와, 아직도 한참 올라가야 돼. 저 위에 불상이 보이는데 여기를 올라가고 더 올라가야지 정상 같아요.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아니, 다 왔는 줄 알았는데 여기 한 번 더 올라가야 돼요. 와, 판시판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Yes! Yes! Come on! Woo! We made it! Let's go! Good! 자, 드디어 1시반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렸고요. 3143m. 저희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시야는 완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곰탕. 뭐 일출은 기대도 안 했고, 시야가 조금이라도 맑았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하나도 안 보이네요. Team De Bruyne. 여기에 저희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이게 우기에다가 오늘 날씨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올라온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판시판산 등산에서 좋은 날씨를 보기에는 10월, 12월 요 사이가 가장 좋다고 저희 가이드가 얘기했거든요. 지금 우기인데다가 또 판시판이 3대가 덕을 쌓아야 뭐 좋은 뷰를 볼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안개가 많이 끼는 산인데, 가뜩이나 지금 우기라서 기대는 안 했지만 와, 정말 지금 앞에 시야가 잘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많이 꼈네요. 그래도 정상에 올라왔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같이 만난 네덜란드, 스페인 친구들과 같이 인증샷 찍고서 이제 내려가려고 합니다. 예, 정상에서 사진 찍고 내려와서 지금 쉬고 있어요. 판시판은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왔던 길로 트레킹 다시 해서 내려가는 게 있고, 아니면 여기 케이블카로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체력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비가 와서 길이 좀 미끄러워요. 그래서 저는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기로 해서 지금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케이블카가 8시 반이 첫
운행이래요. 지금 7시 20분이거든요. 보시면 여기 매장은 있는데 아직 오픈을 안 해가지고 커피 한잔 하고 싶은데 약간 좀 쌀쌀하거든요. 커피 한잔 하고 싶은데 아직 카페는 오픈을 안 해가지고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밖에는 아직도 뿌얘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Songtang Temple and King Song 아직도 Tangtu Pagoda. 안개가 안 걸쳐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가이드랑 카를로스는 트레킹으로 내려간다고 하고 저희 둘은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타고 내려왔고요. 이제 여기서 케이블카 스테이션에서는 한 번 더 이제 모노레일 같은 걸 타고 내려가야 돼요. 지금 그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올라가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1시간 올라가는 사람들 케이블카 타려고 줄이 어마어마하게 기네요. 네, 저는 지금 푸니클러 탔고요. 이제 사파 마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와, 경치 멋있죠? 구름이 껴서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저는 얼른 호텔로 가서 체크인을 해가지고 샤워부터 좀 해야겠습니다. 따뜻한 물에 샤워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 안 그러면 감기 걸릴 것 같아요. 와, 추워. 와, 왔더니 바로 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우비를 썼습니다. 지금 시간이 일러서 체크인하긴 이르고 일단은 아침을 좀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추우니까 따뜻한 쌀국수를 한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밥을 어디서 먹을까 하다가 일단 숙소 쪽으로 가보자 하고선 숙소 쪽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다가 괜찮아 보이는 식당이 있길래 거기로 들어왔습니다. 소고기 쌀국수 하나 시켰고요. 요거 먹으면서 이제 추위도 좀 녹이고 그리고 이제 배도 좀 채우려고요. 지금이 9시 50분 정도 됐거든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체크인하기는 이른데 좀 씻고 싶기도 하고 몸을 좀 녹이고 싶어서 가서 한번 얼리 체크인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그러려고요. 드디어 저희 쌀국수 나왔습니다. 배고파. 얼른 먹어야겠어요. 홍고추 몇 개를 넣고 레몬을 살짝 뿌려 넣으면은 더 맛있죠? 맛있다. 와, 뜨끈해지네요. 예, 저는 호텔에 와서 얼리 체크인을 했고요. 너무 피곤하고 또 얼른 씻고 싶어서 얼리 체크인 했습니다. 지금 상태가 말이 아니죠. 그래갖고 그래서 제가 원래 엊그저께는 룸을 업그레이드 해줘서 이제 큰 방으로 해줬고 오늘은 제가 원래 예약했던 이제 트윈룸으로 해가지고 이런 방입니다. 방 구조는 뭐 큰 차이는 없고요. 그냥 침대, 화장실. 근데 화장실이 이게 유리로 되어 있네. 민망하지만 어차피 저 혼자 쓰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저는 얼른 좀 씻고선 쉬어야겠습니다. 여기는 사파 시내 가운데에 있는 호수예요. 이 호수를 중심으로 마을이 퍼져 있고 여기는 뭐 러닝을 하거나 그런 트랙은 안 보이는데 사람들이 산책하기엔 좋게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수 주변을 따라서 걸을 수 있어요. 제가 판시판 트레킹을 할 때 만난 친구들이 있잖아요. 팀이랑 카를로스. 그 친구들이 얘기해 줬는데 계란이 들어간 커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뭐 먹을까 고민하다가 한번 그 계란이 들어간 커피를 한번 같이 도전해보고 싶어서 좀 왔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여기 보울 안에다 커피잔을 담아줬는데 이게 뜨거운 물이거든요. 커피가 식지 않게 마시게 하기 위해서인지 신기하죠. 위에는 약간 그 계란찜처럼 됐고 그리고 시나몬 가루가 뿌려져 있어요. 맛은 어떨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잠깐만 숟가락으로 위에를 떠서 먹어야 되나?
거품을 떠서 먹었는데 계란 맛이 나요. 계란 푸딩? 되게 엄청 부드러운 계란 푸딩? 와, 신기하네. 커피에 계란을 생각하는 거죠. 와,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더 뜨거. 와, 계란 부드러운 향이랑 커피 향이 진짜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달달하면서 잘 어울리네. 한번 섞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한 번 더 퍼먹고. 카푸치노 그 위에 이제 크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계란 향이 달달하게 나면서 시나몬 향이랑 잘 어울리고 또 커피랑 같이 먹었더니 와, 생각지 못한 맛이네요. 맛있어요. 커피가 되게 크리미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에요. 반미를 시켰습니다. 이번에 치킨 반미를 시켰어요. 그래서 반미랑 계란 커피 같이 먹어보려고. 와, 빵. 와, 이 소리 봐. 소리 들어봐. 빵. 와. 베트남은 꼭 햄버거를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샌드위치와 햄버거는 엄연히 다른 음식이지만 이 맛있는 반미가 많아가지고 빵이 살려주는 것 같아요. 진짜. 와, 그렇게 바삭하게 잘 구웠지? 저는 이제 배도 채웠고 하니 트레킹하느라 고된 저의 몸을 풀어주기 위해서 마사지를 한번 받으러 갈 거고요. 마사지 받고 호텔에 들어서 좀 더 쉬다가 이따 저녁 먹으러 또 나오려고요. 먹고 쉬고 하는 것도 여행의 묘미잖아요. 지금 저녁을 먹으러 잠깐 나왔는데 사파 호수에서 이렇게 분수쇼 같은 걸 하네요. 조명을 켜놓고 보니까 이쁘네요. 지금 저는 이제 저녁을 먹으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사파는 베트남에서도 유명한 철갑상어 양식지래요. 사파는 베트남 북쪽 산지에 있기 때문에 계곡물이 흘러나오는 그 계곡물로 철갑상어를 양식을 하고 대량 양식을 해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파의 웬만한 식당을 가면은 철갑상어랑 그리고 연어 양식도 해갖고 연어 요리를 맛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머무는 호텔 근처에 있는 식당에 와서 철갑상어 요리랑 그리고 연어 요리를 하나씩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맥주 시켰습니다. 자, 드디어 저희 음식이 나왔습니다. 철갑상어 튀김을 하나 시켰고요. 그리고 구운 연어 위에 패션프루트 소스를 끼얹은 요리를 시켰어요. 이게 구운 연어에 패션프루트 소스를 얹은 요리고요. 요거는 철갑상어 아몬드 튀김. 철갑상어랑 아몬드를 곁들인 튀김 요리더라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시켜봤습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배고프네요. 일단 연어. 연어 스테이크에 그 되게 상큼한 소스를 끼얹어갖고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느끼하지 않고 소스가 연어의 맛을 또 한층 더 올려주는 것 같아요. 이번엔 철갑상어 튀김.
아몬드 때문에 더 바삭한데 또 안에 생선이 철갑상어 생선이 되게 부드럽고 맛있네요. 아몬드 때문에 더 씹는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역시 민물고기라 그런지 약간 민물 향이 나거든요. 근데 상당히 꽤 맛있네요. 생각보다 맛있어요. 원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시키는 게 핫팟 있잖아요. 그 샤브샤브 류를 제일 많이 시키더라고요. 철갑상어 샤브샤브도 먹고 연어 샤브샤브도 먹는데 그 제일 작은 사이즈도 2, 3인용이라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좀 다양하게 먹고 싶어서 이렇게 다른 요리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철갑상어는 가운데 그 연골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분리해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뼈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나온 게 조금 아쉽네요. 뼈를 골라줘야 돼가지고 좀 먹기가 조금 살짝은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맛은 괜찮은데 철갑상어는 그 둘 다 뼈가 있어요. 철갑상어도 뼈가 있고 연어도 잔가시를 완전히 제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먹다 보면 입에 걸리는 게 있어요. 아쉽네요, 둘 다. 맛은 괜찮은데 그 가시 때문에 먹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좀 아쉽긴 하네요. Really cheap if you compare it to the other liquors. Like 13 bags, that's about like 50 euros. When I was in Budapest, you could buy half